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MCP가 무엇인지, What is MCP? 뭔지 배웠었죠? 여러 AI 에이전트와 외부 서비스를 하나의 표준 위에서 연결해주는 프로토콜이 바로 MCP,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로 통신 흐름이 어떠하냐? 호스트가 클라이언트,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서버, 그 서버가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요청과 응답을 보내는 방식으로 오가면다고 했고, 그 전송 채널은 HTTP 또는 STD 인, 아웃을 모두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메시지 포맷은 아까 6개 필드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메시지 종류에는 리퀘스트와 리스폰스, 노티피케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메소드에는 사용 가능한 툴 목록을 조회하는 툴 리스트, 그리고 특정한 툴을 실행할 수 있는 툴스 콜, 그리고 서버 상태나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 툴스 헬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는 직접 저희가 GitHub MCP 서버를 통해서 실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어, 그런데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실제 MCP를 사용할 때에는 대부분이 JSON RPC 포맷 정의나 아니면 뭐 통신 채널 구성, 그리고 에러 처리 등이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이미 추상화가 되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해당 세부 정보를 직접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실제 사용에 한해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고, 자, 먼저 대표적인 MCP 서버들에 대해서 소개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슬랙 MCP 서버, GitHub MCP 서버, 노션 MCP 서버가 있는데요. 슬랙은 대화나 파일 데이터 실시간 검색이나 이벤트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캔버스 통합으로 AI가 문서나 도형에 직접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MCP 기능을 제공합니다. GitHub는 리포지토리를 관리하거나 이슈를 생성한다거나 레이블링을 한다거나 풀리퀘스트를 보낸다거나 리브 코멘트를 자동화한다는 등 여러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노션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읽거나 아니면 페이지나 AI 에이전트가 자연어로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그 페이지 검색을 할 수 있고 읽기도 할 수 있고 생성, 수정 등 CRUD 작업을 지원을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쿼리나 속성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 블록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포함을 하고 있고, 저희가 알아볼 것은 이 중에 GitHub MCP 서버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유용한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아까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가입을 요청드렸던 스미더리.ai입니다. 이 사이트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개발자들이 MCP 서버들을 손쉽게 탐색하고 설치하고 또 호스팅까지 할 수 있게끔 돕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저희가 방금 설명드린 슬랙, 그리고 GitHub, 노션과 같은 MCP 서버들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자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실습에 앞서서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커서 AI,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무료 유저도 이용 가능하지만 약간의 제약이 있어서 일부 MCP에는 작동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증된 GitHub 계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스미더리.ai를 기본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계정이 필요하고요. Node.js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스미더리.ai 접속을 해주시고요. 접속을 하시면은 이렇게 생긴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회원가입을 요청드렸었죠.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GitHub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요. 로그인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됐고,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있는 API 키스 프로필즈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필이 보이고요. 왼쪽에 API 키를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API 키가 없다면은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습을 위해서 임시 키를 하나 새로 지정을 해놨고요. 자, 이제 저희가 아까 GitHub를 쓴다고 했었죠. GitHub 바로 여기 있는 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GitHub MCP에 대한 오버뷰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MCP인지, GitHub의 API에
접근할 수 있는 MCP이다. 그리고 어떤 툴스를 제공하는지 아까 툴스에 대해 얘기했었죠. 이 MCP가 제공하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슈를 가져올 수도 있고 이슈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커밋을 가져올 수도 있고 리포지터리 정보를 불러올 수도 있고 또 태그를 만 태그를 건들 수도 있고 풀 리퀘스트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오토를 통해서 커서를 선택하시면은 이런 입력창이 뜨실 겁니다. 혹은 제이슨으로 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GitHub Personal Access Token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미더리에서는 각 MCP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먼저 입력을 하고 액세스 토큰이라든지 API 키라든지 그런 것들 입력을 하고 다음에 커넥트를 누르면은 그 MCP 서버를 연결을 해주는데요. 먼저 이 GitHub Personal Access 토큰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받으러 가려면은 우선 GitHub에 접속해 줍시다.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고 세팅스로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디벨로퍼 세팅스가 있고요. 들어가시면 이쪽에 Personal Access Tokens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Fine Grained Tokens 혹은 Tokens, Fine Grained는 모든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이고요. 상황에 맞춰서 둘 중에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는데 저는 Fine Grained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Generate New Token을 클릭합니다. 일본어를 입력하시고요. 자, 토큰 네임은 저는 템프 토큰으로 하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드는 이름을 입력해 주시고 자, MCP 서버 토큰 MCP 서버를 위한 토큰이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expiration date는 평생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no expiration으로 하셔도 되고 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얼마 동안만 사용할 것 같은 분들은 직접 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리포지터리를 얼마나 액세스할 수 있냐도 퍼블릭 모든 리포지터리 아니면 직접 선택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단 모든 리포지터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권한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토큰을 가진 사람이 이 토큰이 어디까지 액세스를 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일단 원활한 실습을 위해서 모두 권한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권한을 모두 허용했을 때 이 퍼스널 토큰이 유출이 된다거나 하면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고 각자 상황에 맞게 액세스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액세스 설정을 마치셨으면은 이제 여기 제네레이트 토큰을 누르시면은 자, 지금까지 설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한 번 더 누르시면은 이렇게 토큰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는 다시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저장을 해 두시거나 아니면은 종이에 적어 두시거나 해야 나중에 또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유출되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저희가 아까 필요했던 퍼스널 액세스 토큰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자, 다시 스미더리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를 해주시고 커넥트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는 제이슨 기준 이렇게 세 가지 항목 맥, 윈도우, WSL 이렇게 나오고 저는 이 중에 윈도우니까 이거 누르고 이거를 카피를 해줍니다. 카피를 해주고 커서로 돌아갑니다. 커서에서 이 오른쪽 위에 설정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쪽 툴스를 누르시고 자, New MCP 서버 이를 누르시면은 mcp.json이 열리게 됩니다. 자, 원래는 저는 아까 적용을 해놔가지고 이런 상태인데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뭐가 있으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전부 다 컨트롤 A 해서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방금 복사해온 스크립트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잘 적용이 됐다면은
자, 이런 화면이 나오셨을 건데요. 이거를 오프로 했다가 다시 켰을 때, 자, 이렇게 초록불이 들어오고 툴즈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은 성공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한 툴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제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커서 AI에서 에이전트를 활용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료 버전에서는 제한이 거의 없지만 무료 버전 사용자분들은 약간의 기능 제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 점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실습을 위한 폴더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에 실습을 위한 GitHub 리포지터리를 생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git mcp practice 라는 이름의 리포지터리를 생성해 줘 라고 하고 이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원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죠. 원래 터미널에서 긴 명령어를 통해서 수행을 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이 모델이 사용 가능한 MCP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MCP에서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 보시면은 Create Repository라는 기능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쓰겠다고 지금 저한테 확인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자, 컨펌을 해주면은 자, git mcp practice라는 리포지터리가 성공적으로 생성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링크를 확인하시면은 자, 방금 만들었던 git mcp practice 리포지터리가 실제로 생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한번 다른 작업들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지터리를 만들어 봤으니까 이제 커밋도 시도해 봐야겠죠. 자, 방금 만든 리포지터리의 폴더를 만들었고 클론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제 파일 아무거나 하나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GitHub MCP를 통해서 내 GitHub에 있는 git mcp practice repo에 main.py 파일을 커밋해서 푸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커밋 메시지는 mcp 테스트로. 자, 이렇게 했는데 일단 GitHub에서 search.repositories 툴을 사용해서 제 리포 중에 이러한 이름을 가진 레포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찾았으니까 이제 이 main.py 파일을 커밋하고 푸시한다고 합니다. create on update or update 파일을 업데이트하고 만든다고 하죠. 자, 이렇게 기다리시면은 커밋을 완성했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커밋 해시 코드도 나오고 어떻게 커밋했는지 세부 사항이 나오네요. 직접 들어가서 커밋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 자, 이렇게 main.py가 GitHub 레포에 커밋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들어갔고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일을 시켜봅시다. 먼저 의도적으로 일단 오류를 하나 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류를 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버그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GitHub MCP를 통해 버그 픽스 브랜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버그를 고친 뒤에 에러를 해결해서 거기에 커맨까지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AI가 이렇게 버그를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브랜치를 우선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AI를 활용하는 과정 중에서 원래는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직접 해야 됐었죠. 그런 요소들까지 AI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점에서 MCP의 효율성이 매우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MCP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일단 다시 돌아가서 버그를 수정을 했다고 하네요. 커밋을 합니다. 자, 다시 커밋을 했고 이제 나눗셈 연산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하네요. 자, 한번 브랜치를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버그 픽스 브랜치가 새로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들어가 보면은 이쪽에는 버그를 제대로 고쳐놓은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 상태에서 원래 흐름대로 자, 버그 픽스 브랜치를 메인 브랜치에 병합해주고 브랜치를 삭제해 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풀 리퀘스트를 통해서 브랜치를 병합한다고 하고요. 풀 리퀘스트를 만든 다음에 바로 병합까지 진행을 합니다. 머지를 하고 아쉽게도 MCP에는 브랜치 삭제 기능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긴 명령어를 통해서 직접 삭제를 해야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까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메인도 이렇게 오류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커밋을 보면은 이렇게 버그가 픽스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itHub MCP 실습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면 핵심은 GitHub MCP가 아니라 저희가 MCP 자체의 활용이 이렇게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였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번 예제처럼 단순하게 하면은 호출을 직접 타이핑을 하는 게 더 빠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걸 복잡한 서비스 연동이나 여러 MCP들을 조합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MCP 호출만으로 기존보다 훨씬 간결하고 유연한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AI 기반 개발, 요즘 바이브 코딩이 대세라고 하는데 이것이 매우 신속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확정된다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MCP가 있는데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뭐 네이버 서치 MCP라든지 아니면은 웨더 혹은 뭐 여러 가지 MCP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AI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생소했던 MCP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실습도 해보면서 어떻게 이 MCP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지까지 체험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 상황에서 최적의 MCP를 찾아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따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MCP를 활용하는 것이 목적인 분들을 위해서 실습을 간단하고 아주 직관적으로 진행해 보았는데요. 오늘 쉽게 MCP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들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